네,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정치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정치 Y 도대체 왜 이래요? 정치 Y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0월 16일 있을 그 재보궐선거의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이죠. 예. 원래 재보궐선거는 좀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공휴일도 아니고, 예. 그런데다가 교육감 선거는 더 투표율이 낮잖아요. 예. 정당 선거도 아니니까. 그 후보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뭐 법적 선거 기간 2주 동안에 자기 이름 알리기도 벅찬 시간인데 또 선거 범위는 굉장히 넓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틀간의 사전 투표를 통해서 또 16일 투표를 통해서 사실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대표성의 위기가 늘 있지 않습니까? 예, 짧게 그 재보궐선거 그동안 보시고 어떤 느낌들을 가지셨는지 한 말씀씩 듣고 본격적인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서정욱 변호사. 예. 뭐 저는 민주주의의 그 꽃이 선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거는 결국에 그 투표를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투표는 탄환, 총알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보수든 진보든 전부 투표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 꼴 보기 싫어서 투표장 안 나가고 싶은 마음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선거기도 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일꾼을 뽑는 선거는 워낙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적 함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패배를 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특히 그 정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 뭐 어느 지역이 됐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감 선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뭐 그게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선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교육과 관련된 건데 왜 맨날 선거 나오시는 분들은 교수 아니면 정치인밖에 없냐? 중고등학교 교장님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예선을 통과를 못 하시더라고 이분들이 다 중도 사퇴하시거나 좀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정치 논리나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휘둘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사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정당 공천도 배제하고 치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쟁 구도 속에서 교육감 선거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좀 참고하셔서 특히 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가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되는 이런 선거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 계실 텐데 적극적인 투표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 현안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독대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전원 형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 측의 공식 발표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전망된다는 정도의 보도가 나온 상태인데 이 문제 가지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왜 이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왜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먼저 이제 그 최근에 그 우리 자유파의 그 보수 분열 또는 이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특검법 표결하는데 4표가 채아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분열하면 사람에게 공멸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정이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한동훈 대표 만나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혼연을 대보자. 이런 이제 그 통합에 저는 뭐 독대로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독대 요청했는데 안 되고 재독대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고 사실상 제재 독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변했느냐?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을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의정 갈등에 여야 의정 협의체 본인이 해서 룸을 열어주라 공간을 열어주라 이런 식의 요청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매몰차게 감정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까지 반응을 안 했잖아요.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갑을 관계가 바뀌었거나
좀 대등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매달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저는 그 말이 의미심장했는데 친한계 의원들 모여서 했다는 얘기가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의 일을 한다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 당무감사하고 윤리위하고 뭐 소집하고 이런 것도 하고 선거도 치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 주도로.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명태균 지금 폭로 계속 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 지금 리스크 있고 그리고 특검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음에 특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대통령도 아쉬운 게 많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근데 뭐 대통령의 가벌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건 아니고 대통령이 마치 백기 투항한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제 볼 때 하나가 돼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결단이다 이렇게 봐야지 어떻게 대통령하고 당의 대표가 권력 서열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권력 서열은 바뀔 수 없지만은 한시적으로 전국 상황에 따라서 누가 더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약간 그런 역학관계가 좀 작동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발언을 좀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한동훈 대표 측근들에서 나오다가 한동훈 대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가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점이 지금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이 진행 중인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국빈 방문 초청 받아도 김건희 여사는 안 가야 되는 거냐? 이게 대외 활동 중에 하나인데 당장 이런 이제 그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 문제부터 좀 다뤄보죠. 예,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해외 순방 가는 것까지 다 하지 말라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해를 하기로는 왜냐하면은 여사 보통 우리가 영부인들이 보통 하는 행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누가 뭐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뭐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순방에 꼭 가야 되는 여사가 꼭 가야 되는 거가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런데 꼭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가도 되는 행사도 있고 예전에 다른 대통령들 보면은 홀로 가진 적도 많아요. 사실 모든 거에 다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야 되는 거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이런 맥락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 사실은 지난 추석 때 즈음에서 그 마포대교에서 일단 현지 시찰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지도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줬다 이미지에 그리고 당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는 거고 본인이 사실은 약속을 했어요. 대선 전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내조에만 하겠다. 내조라는 게 어디까지가 내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가급적이면 단독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 거잖아요.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한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누가 봐도 공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은 당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권이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한동훈 대표 발언이 그 시기, 방법, 내용 다 부적절하다 봐요. 일단 이제 그 시기나 방법이요. 지금 순방 중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따로 독대할 때 그때 조용하게 좀 자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기나 방법이 부적절하고요. 내용도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영부인은요. 예를 들어 외교는 이제 문화나 한류, 문화외교 또는 이제 그 소외 계층 돌보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 내에서 야당 역할 쓴소리하고 이런 활동을 적극 해야 돼요. 물론 김정숙 여사처럼 혼자 뭐 전용기 타고 타지 말고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 예산 정상 예산까지 3,400만 원 가지고 프레스룸을 뭐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저는 외교 문화나 한류 같은 거는 또 전공이잖아요. 저는 영부인이 딱 집에서 내조만 보다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봅니다. 내용도. 네,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서 짧게 예, 이제 의견은 충분히 제가 들은 것 같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사안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제 다음 주 중이면은 최종 결론을 내릴 거라고 하는 보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체로 불기소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발언만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그 전후한 한동훈 대표 측근들의 발언은 뭐냐면 이거 검찰이 불기소하면은 우리 당이 부담이 너무 크죠. 이런 발언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소하라고 검찰에 압력을 준 것으로 지금 해석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 의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서정욱 변호사. 아주 이제 두 가지가 부적절한 게요. 네. 첫째는 이제 그 본인이 법무부 장관 했어요. 그때 처리하지. 왜 3년간 방치합니까? 뭐 기소든 불기소든. 예.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아무것도 방치해 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결과 내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본인의 그 행태부터 반성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수사는요. 여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는 법하고 원칙이 뭔지,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가 뭐가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352페이지인가 판결문 2번 봤어요. 평론가 중에 판결 다 본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 관련 9명. 아마 저는 한동훈 대표도 판결 안 봤다고 봅니다. 이 판결문을 보고도 기소해야 된다면 그건 법조인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일반 여론이죠. 아니 보지도 그렇죠, 않고 그렇죠. 일반 여론에 예. 따라 아니 국민들은 안 보고 그런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예. 그게 안 보고 무조건 기분 나쁘니까 기소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소위 말하는 전주 프레임의 그 우리 손모 씨 있죠. 그분은 70억 대출 받아가 계속 문자 사고 파는 거래하고 협박까지 했어요. 나중에 원금 보상하라고. 이런 분이 방조가 돼가 집행유예 받았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직접 여기 작전 세력하고 소통한 게 없어요. 정권사에 전화 그밖에 없고요. 특히 검사가요. 권오수 회장을 8년 구형에 150억 벌금에 이익이 81억을 추징해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판결문 보세요. 이익이 없는 실패한 주가조회가 추징금 제로. 권오수 집행유예 벌금만 3억 5억 이래 놓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23억 2억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이 판결을 보면 저는 이게 절대 기소하는 소리 못 논다. 일단 판결을 좀 보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자, 김준일 평론가 판결을 보셨어요? 아니 뭐 다 보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부분적으로 봤는데 자 일단은 뭐 사실관계를 막 헷갈리게 해서 말씀하신 거 있는데 23억 원을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이득을 얻었다라는 거는 그 문건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나온 거예요. 검찰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쪽이 주가 조작이나 주가의 이상 징후는 전문가니까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해가지고 다 그 거래 내역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를 지금 믿겠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요즘 보도가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BP 패밀리, 블랙펄 패밀리라고 해고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 주가 조범 주가 조작 공범들이 지금 유죄 나온 사람들이 다 우리만 달려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7초 만에 거래한 내역들이라든지 최근에 KBS 단독 보도는 장외에서 거래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장모 최은순 씨한테 팔았는데 그게 최은순인지 몰랐다 막 이런 보도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의심이 가면은 이 정도면 기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법원의 판단에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김건희 여사가 유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정도로 증거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검찰이 하던 대로 해라. 왜 김건희한테만 이게 적용이 안 되냐 그런 거고 저는 다만 동의하는 부분은 그거는 있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내가 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봤을 때 이런 증거와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거는 유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범죄 심증이 가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했느냐라는 것도 맞고요. 3년 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그동안 이런 증거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침묵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급하다. 지금 선거 때문에 급하다라는 건데 비겁했지만은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근데 반박을 좀 하면요. 반박하세요. 지금 뭐 야당이 얼마나 검사를 이때까지 신뢰하는지 모르겠는데 검사가요. 일방적으로 23억 검찰이 주장입니다. 정권거래소. 근데 판결문에 검사가 81억을 권오수가 벌었다 했거든요. 근데 벌은 게 없다는 거예요. 추징금이 제로예요. 추징금이 제로니까 제 말은 판결을 믿어야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 언제 그래 검찰을 신뢰했습니까? 검찰 욕하더니 요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소라는 게요. 검사가 볼 때 유죄의 확신이 들 때 기소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소해보고 판사가 무죄하다 유죄하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기소하면 안 돼요. 우리 이재명 대표 기소할 때도 유죄 놓을 게 확실할 때 기소하잖아요. 역풍이 붑니다. 무죄 놓으면. 그 부분 예. 조금 한 번 더 말씀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는 것은 검사로서는 유죄가 확실하다는 그렇죠.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다. 예.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기소하는 게 아니다. 아, 그건 말도 안 되죠. 예. 그는 괴롭히다가 피고인 괴롭히다가 나 무죄 나오면 그냥 아까 김준일 평론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언뜻 나온 것 같아서 맞아요. 반론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그러면은 모든 거 다 기소를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유죄가 나왔습니까? 무죄 나온 것도 유죄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게 반드시 옳은 거는 아니에요. 저도 너무 기소를 남발해가지고 일단 기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기소를 하는 것도 검찰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은 사실은 기소를 하는 게 맞죠. 뭐 그 무슨 그리고 권오수가 81억에 뭐 이득 검찰은 이득 받다고 했지만 추징금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3억의 이득 받는지 안 받는지를 법원에 가서 판단을 구해보면 돼. 그래서 23억 번 거 없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게 물타기를 하시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이 정도 주가 조작에 기소를 안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의심 정황이 있는데. 예. 네. 뭐 이제 입장은 좀 다르지만 김준일 평론가도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이 시점의 발언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는 것은 이제 공감을 하셨고요. 오늘 정말 다뤄야 될 주제가 많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명태균 씨 관련 부분도 어쨌든 좀 두 분이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 먼저 하실래요? 예, 뭐 어떤 거를 짚어야 될지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 요약 정리해서 짚어주세요. 일단 명태균 씨의 발언에 허풍이 있고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들이나 이런 네. 뭐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선배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고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틀 사흘 전이었가 나왔는데 동시간대에 채널 A 보도와 JTBC 보도가 나왔는데 채널 A 보도에서는 한 달이면 나 뭐 구속되면 한 달이면 하야 탄핵될 수 있다라는 거가 농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JTBC에서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또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락가락한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약간의 뻥튀기가 있는 거는 맞지만은 문제는 여기에 이제 본질은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시작된 게 왜 그랬고 그 지금 거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계속 저 문자나 전화를 주고 받았고 그리고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든지 이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거짓말이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번밖에 안 만났다. 하나는 국민의힘 고위당직자 그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라고 나중에 채널 A한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박완수 의원이 데리고 이제 또 만났다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김종인, 이준석, 김영선, 박완수 이렇게 지금 당사자들이 해명한 것만 네 번 만난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지금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명에서부터 이미 뭔가 감추려는 거 아니냐, 뭔가 부정직한 이런 해명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뭐 저는 이제 그 잘못된 순서대로 하면요. 뭐 윤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뭐 우리 그 오세훈 시장 또는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은 큰 잘못이 없다 봐요. 왜냐하면 선거하다 보면 별의별 게 여론조사 된다고 브로커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보고 여기 이상하면 또 관계를 끊기도 하고요. 따라서 저는 아무런 별 문제가 없다 봐요. 첫째. 그분들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준석 대표나 이쪽은 좀 문제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 씨하고 그 밤에 새벽에 매화를 신고 이런 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저는 명태균 씨가 허풍 과장에 조금 이게 그 역술, 추술 이미지도 좀 있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화를 심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 어떻게 뒷거래를 고민하잖아요. 비례 1번 달라. 우리가 뭐 자료 줄 테니 이거는 새 정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준석 그 당은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있는 이거는요. 좌파 언론하고 야당이라 봐요. 이걸 엄청나게 키웁니다. 이걸 마치 제2의 최순실, 최서원 사건처럼 뭐 마치 이게 명태균이가 완전히 뭐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하고 당대표처럼 뒤에서 뭐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이거는 의혹을 키워가지고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이런 게 제2의 최소한 공작이다. 저는 이래 보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좌파 언론과 야당. 이거는 반론기에 한 번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뭐 더 뭐 뻥튀기를 했는지 아니면 더 좀 중요하게 보는지 그거는 언론사의 의제 설정 기능이니까 고유하게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없는 거를 지금 다 지어낸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다 부안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거는 국민들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없는 게 아니 일종의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사실상 운영했다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기간에만 50번의 여론조사를 했고 본인은 그거를 자비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주제가 제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뇌물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 정황 증거상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 3억 6천만 원 내가 비용 받으러 간다라고 그 강 씨 그 회계 책임자였던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의 측근이었던 강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빈손으로 오고 그 다음에 지금 공천을 김영선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카톡으로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계속 주고받은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는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나오는 거냐? 충분히 이거는 의심을 해볼 만하고 이거는 수사에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네, 예. 짧게 재반론. 근데 옛날에 그 최서원 씨 사태 때도 엄청나게 뭐 이런 거 떠드는데요. 지금 성마지원 말고 뭐가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 말 중에 청와대가 대통령실을 왜 고소 안 하냐 하는데 제가 법률 검토를 했더니 고소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구속되면 한 달 내에 탄핵된다. 이걸 협박으로 고소할 수도 없잖아요. 또는 이게 뭐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니 허풍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이 뭘 고소하려도 거리가 없다는 거고요. 이번에 여론조사 동아일보 오늘 아침에 야 뭐 명태균 씨는 뭐 몇십 번 했는데 몇십 번이 윤석열 앞섰다고 하는데 실제 갤럽이나 다른 데 보니까 이재명이가 많이 앞섰다는 거예요. 비슷하더라고. 근데 결국 누가 맞췄습니까? 명태균 씨가 맞췄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됐잖아요. 이재명이가 여론조사 높다고 한 40번 높다고 한 그게 잘못된 거지. 오히려 역으로 높다고 한 명태균 씨가 결론은 맞춘 거 아닙니까? 그건 거의 뭐 조작이 있나요 여론조사에? 아니 그거는 사실은 결과는 결국 0.74%포인트였지만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두 사람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재명이 앞설 때도 있고 윤석열이 앞설 때도 있는데 그 여론을 반영하는 게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갤럽이나 이런 데들이 그렇게 반반씩 나온 알겠습니다. 거지. 아니 이게 많이 뭐 윤석열 그 후보가 많이 횟수를 보면요. 앞섰다고. 갤럽은 한 50몇 번 중에 40번이 이재명이 앞선다고 아마 훨씬 그 명태균 씨 비율만큼 다른 여론조사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까지 가면은 좀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다른 주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지금 그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그 밀어붙여도 대통령 제의 요구에 계속 그 부결되니까 예, 상설 특검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회 규칙 개정을 해서 상설 특검을 해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만이 이제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국민의힘 쪽에다가 이제 의원들 오늘 조금 전에 임정덕 의원한테도 이제 그 질문 드렸는데 사실은 뭐 마땅한 대응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네, 서정욱 변호사부터 시작하시죠. 법적으로 두 개 말씀드리면 네. 자 우리 켈젠이 말한 법 단계 헌법 법률 그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순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 규칙이 상설 특검 법률보다 앞설 수 없잖아요. 그게 하위죠. 예, 네. 법률에는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규칙을 바꿔서 우리 4명을 다 우리 다 묻겠다. 이건 상위법 우선 원칙에 반한다. 아하. 하나. 자 그다음에 이걸 끝까지 그래가 밀어붙이가 2명을 추천하잖아요.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거 안 하면 탄핵 사유라는데 네. 황당무계합니다. 우리 법에 보면요. 선거법 재판을 6개월 내에 하여한다고 가행 규정 하여한다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22년하고 2개월 더 지나가 선고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판사 탄핵할 수 있습니까? 음. 우리 법에 하여한다 가행 규정 수없이 많아요. 그 어깃대에서 탄핵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특검 둘이 추천해놓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 안 해버리면 이걸 가지고 탄핵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이 탄핵이 되는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어겨야 탄핵인데 그냥 말도 안 되는 특검 임명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끝까지 둘 중에 임명 안 해버리면 아마 속수무책일 거예요. 왜?
법에는 그다음 대안이 없어요. 개별 특검법에는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상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돼 있고 안 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예. 그걸로 대응하면 됩니다. 김준일 평론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규칙 개정으로 이거를 하는 게 이제 뭐 맞느냐, 그러니까 약간 네. 꼼수다 이런 지적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일종의 이제 시행령 정치, 정부가 해왔던 시행령 정치의 미러링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뭐 그 검수완박법이라고 하죠. 검찰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해놨는데 시행령으로 법무부에서 다 풀어버렸잖아요. 지금 모든 범죄를 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행령 정치를 하는 것이 이제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워낙 지금 국민적 요구가 상설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특검해야 된다는 요구가 강력하고, 특히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헌법적으로 가치에 맞지 않거나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천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서 권한쟁의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정도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법리적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끌어내려야 된다고 계속 이제 유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탄핵은 아니라 그러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 네. 그러니까 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나 어떤 상황적인 거는 굉장히 많지만은 아직 명백하게 100% 누가 봐도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구호 레토릭으로 끝나기에는 야당 대표, 특히 이제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가 주장하는 거에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무게로 이제 받아들이고 또 뭐 여당에서도 이거를 이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탄핵이 될 정도로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차원에서 좀 전략적으로 쓴 것 같아요. 네, 서정엽 변호사. 한마디로 이제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이제 말장난이죠. 뒤집어 씌우는. 아니 임기 도중에 민주주의에서 끌어내린 게 탄핵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꼭 그 용어를 써야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먹고 운전했다. 근데 음주는 아니다. 나 음주란 말 쓴 적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잡아떼니 탄핵 역풍 때문에 아마 말을 뒤집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존경한다고 했다가 역풍이 불었잖아. 그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얘기 교묘한 말장난, 국민 우롱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탄핵 아니면 하야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명태균도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한 달이면 나 잡혀가면은 한 달이면은 탄핵 아니면 하야다. 그러니까 하야라는 게 네. 전 국민적으로 불길처럼 들끓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한 거다.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야나 탄핵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 두 개 똑같은. 네, 정치와이. 네, 정치와이. 예, 서정엽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